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지수의 흐름은 온도차가 좀 났던 시장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6만 선을 회복했고, 아울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을 키우면서 코스닥의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기대했던 파월 연준 의장도 역시나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확률은 높으나 여전히 낮다. 커지고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한 우려를 일축시키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했지만 우리나라의 움직임 자체는 오늘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하지만 많이 떨어졌던 종목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는 크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종목에 관련한 선별 움직임 확실하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움직임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죠.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종목에 따라서 어쩜 이렇게 내 계좌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종목보다도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주일 반이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나빠요. 나쁜데 다만 시장이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나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도 나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하에서 어떤 종목 좋을지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하면 나쁜데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안 가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이 요 며칠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무작정 다 삼성전자 갖고 계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2,7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확실한 종목 선별, 오늘 3가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1줄, 2줄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히든 종목까지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해시태그는 건설과 내수 유통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건설과 내수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내수는 최악이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거기 주식을 왜 거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악인 건 맞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건설주나 내수 유통 쪽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오히려 오름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쪽도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쪽 이슈를 갖고 왔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들,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요, 홈런보다는 번트만 대자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럼 계절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번트만 대자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홈런 치기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계절은
초겨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겨울만큼 그래도 우리가 바깥에서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 없죠. 우리가 그만큼 현재 대기하다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 있을지 우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 수 있을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의 반도체들의 약진, 그리고 2차 전지의 상승,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CJ그룹주라든지 화장품의 중소형주 단의 움직임, 그간 조선과 방산 잘 갈 때 쉬었던 종목들이 오늘 막 오르면서 우르르 계속적으로 컬러감이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투심 자체가 오늘 다소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시다면요. 이분과 함께 미리 선반영해서 제대로 홈런 날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번트만 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슬퍼 죽겠어요. 대표님 홈런 치고 싶은데 언제 홈런이 나오냐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초겨울로 일단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초겨울이라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초겨울에 맞는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수익 종목의 현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로 모든 정말 겪을 일들은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시스템 청산하셨습니다. 55%. 방산 요새 어제 오늘 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잘 파셨습니다. 55%. HMM도 생방송의 히든 종목으로 2번이나 언급하셨는데 10%. 카카오페이 8%. TCC 스틸 오늘 흐름 좋았죠. 16%. LS 일렉트릭도 65%. GST 15%. KCS 31%. 17%.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154%. 그리고 CMS도 14%의 빨간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따로예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기에 표를 2개로 만들어서 나눠냈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오늘 뭐 거의 스타 종목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7%의 수익을 보유하면서 아직도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수익 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같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 23.42%의 빨간물입니다. 자, 블랙야크 INC도 우리가 이제 의류 쪽이죠. 16.76%의 빨간불,
SK 이터넥스, ESS 관련해서 이 종목도 5%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는 듯 했는데 다시금 위축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겨울로 잡아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시니까 단타 종목을 굉장히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도통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실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종목들을 요즘에 무료 종목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만 내가 받고 가져가더라도 충분하게 수익권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50분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두 자릿수의 수익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잘 따라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 테니까요. 방송 시간 40분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장중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략주까지 꼭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요즘에 은근 종목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말 주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정말 잘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시황 먼저 한번 흐름을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코스피 쪽으로는 사고 있는데 또 코스닥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이런데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서 개별주 참 많이 사실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종목 이상하게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지수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관심도에서 지금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근데 사실 지수가 올라건 내리건 간에 원래 이랬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은 조금 더 좋긴 한데 지수가 내려도 수익 날 종목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원칙론만 지키면은 수익 나기가 쉽고 거래소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때문에 특히 뭐 시장이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방향을 확실하게 못 잡았지만은 거래소는 대형주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변수가 외국인들 공매도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입장도 제가 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상당히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 비판적인 것은 불법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업체익률을 위반하는 어떤 불법적인 매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감원이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을 투자해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형성된다면은 뭐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존재함으로써 투자의 방향성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시장 투자 가치를 늘리게 되고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불법적인 것이 제한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외국인들의 대응이 오히려 증시를 올려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요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겨울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완전 겨울은 아닌 거죠.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굉장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급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또 코스닥의 시장의 주를 이루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오늘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거는 주가가 오늘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리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워낙에 입이 오락가락하는 그 양반의 입 때문에 네. 우리가 방향을 길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앞서 제가 한 줄 평을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단타나
이런 우리 그 이제 야구로 치면 번트겠죠. 네. 번트를 노리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시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소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짧게 치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흐름이 좋은데 오늘 코스닥 알테오젠 빠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키트루다 SC 사실 임상 3상 초록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테오젠이 쭉쭉 빠진다. 월요일에 급등한 가격을 그대로 반납하고 그 이전 수준까지 오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세론이라고 해도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수급을 오늘 반도체 코스피 쪽으로 수급을 또 가져갔다 보니까 이런 수급 이동을 굉장히 잘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은 좋으나 코스닥 쪽에서는 빨리 치고 빠지는 단타성의 종목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 하나만큼은 우리 최병권 대표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같은 종목 들어가도 이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략에 따라서 이게 극명하게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 현황을 보시면 하나 시스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단가를 가져가셨습니다. 정말 청산이 어마어마합니다. 55%, HMM도 10%, 카카오페이 8%, TCC 스틸부터 KCS, 레인보우 로보틱스, CMS까지 많게는 154%의 빨간불을 챙겨주신 게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세요. 그런데 신규적으로 혹은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보유 종목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포스코홀딩스 잘 갑니다. 33만 2천 원 오늘 금일 종가죠. 33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오늘 7%대의 빨간불. 포스코 DX 23%의 수익 보유. 블랙야크 INC 16%, SK 이터닉스까지 5%의 수익. 아직도 나는 이걸 안 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주도할 수 있는 테마를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두 자릿수 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은 우리 최병권 대표님밖에 없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방송만 보시면 안 돼요.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의 인사이트와 타점이 필요한데 그거는 50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디서? 바로 이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요. 방송 시간 34분 남았는데요. 그 안에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수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의 명확한 타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 아기공룡님, 그리고 아이언맨님, 그리고 성진우님, 그리고 베르님, 그리고 니미857님 이렇게 오늘 5분 저희가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이렇게 선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가 수익 자랑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익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이거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이 함께하는 저희 이제 주식 공부방에서 팍스통신망에서도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시총이 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가느냐. 이제 사실 이거 4, 50만 원에 물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철강주가 요즘에 플러스권이잖아요. 이제 워낙에 미국의 인프라의 수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이제 반텀빈 관세 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에 관련해서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고 2차 전지 힘 받으니까 같이 오늘 몰아서 올라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얼만큼의 사실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저점에서부터는 지금 40%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낙 기대 심리가 강하고 또 대기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또 수급 주체를 보면은 거의 외국인 기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거나 아니면은 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같으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계속 취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이 얕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뭐 횡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시간을 끌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또 사실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 관세에 대해서 그대로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철강 가격이 그 철강 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많은 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은 뭐 확실히 그 관세가 정해져 버리면 좀 더 그 흐름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흐름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그 가스관 같은 거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주들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한 37만 원대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를 살짝 볼 수 있는 슬쩍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수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포스코홀딩스에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금일 종가가 33만 원이거든요. 7%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 한 40% 오른 가격대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중장기 쪽으로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얘기하셨고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그룹주가 포스코였습니다. 그런데 4가지의 종목 중에 2가지가 포스코의 그룹주죠. 그만큼 가는 종목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과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는 늦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한줄평에 용기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표님이 용기를 가지시고 사실 이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매 자세로 임해야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외에도 현재 수익률 현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의 수익을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 다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전략도 함께 하시는 지금 QR 스캔 입장하시면 팍스 통신망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따라만 하셨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내가 얘기했었을 때 같이만 함께 했더라도 2자릿수대의 빨간불 혹은 많게는 154%의 빨간불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게 우리 대표님이 미리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거고요. 내가 지금 사실 돈을 굳이 안 벌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아직 수익이 너무 배가 고프다. 손실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분까지 기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28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짧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수익 자랑은 포스코홀딩스 하나 해봤고요.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고도 수익 현황, 종목까지 모든 이 2페이지를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이거는 먹고 또 먹고를 해도 수익이 나겠구나. 제가 늘 여쭤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는 종목이 또 가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내가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좀 유리할까요? 지금 앞서 이제 제가 그 방송 초반에 한 줄 평을 말씀드릴 때 홈런보다는 번트를 대는 것이 지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짧게 치고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위치들, 그다음에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게 더 잘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또 오른다 싶으면 빨리 팔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선택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올랐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아니면 가격대가 좀 높다. 이런 것보다는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인데 기업도 괜찮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 표에만 있는 종목만 굳이 고르자면은 그 중에서는 저는 TCC 스틸을 고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소개드릴 때도 이 종목의 장점이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면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매수가 2월 말쯤에 한번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전히 막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2월 말부터 지금 3월 말까지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적으로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즉 처음에 오르기 전 수준의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들어오기가 쉽고 사놓으면 비교적 부담도 적고 또 오를 때 쉽게 올라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 내에서라면은 TCC 스틸을 가장 먼저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시는 순간 관심 종목이 TCC 스틸 넣어놨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의 전략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추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타점이라든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전략은 당연히 장중의 시황의 브리핑과 더불어서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 이렇게 빠릅니다. 25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의 시가베팅 테마로 가지고 오셨던 첫 번째 해시태그가 이제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대표님 시장에서 조용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또 업종들이 요새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경기라던 건설 업종이 주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락분을 만회했고요. 지금 주가 지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형주들이 약간 이끌고 있더라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DL, ENC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이게 건설업계에서 보니까 우호적인 정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영향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왜 건설업종을 완전 정말 하락하게 했던 게 부동산 PF인데 그것도 약간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주택시장에서는 약간 바닥론도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최선호주가 뭘까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건설 쪽에 말씀하신 대로 배경을 보면은 업황을 듣기에는 뉴스로 보면은 건설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건설은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갖고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도 미래를 좀 돌아보니까 이게 금리가 지금 계속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단 말이죠. 국내에서도 이미 금리를 3차례나 내렸거든요. 건설업종은 금리하고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PF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금리가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좌우가 돼버릴 정도로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3단계에 걸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의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까 이거 지금 너무 경기가 침체되는 것 같아 해서 잠깐 풀어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같아서 풀어줬는데 그 풀어주자 말자 막 과열이 돼서 부동산 그 중개업소들이 다 일제히 단속을 피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막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뭐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또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겠다 해서 오늘 또 부랴부랴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차 지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것은 여건만 좋아지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
긍정적이다,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건설 경기라는 것이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은 팍 떠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업계가 지금 뭐 줄도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도산을 한 기업들도 꽤 되고 맞아요. 뭐 네. 사실 못 버티는 기업들도 지금 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대형 기업들은 경쟁자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은 지금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유통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플러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상대적으로 이마트. 경쟁업체들이 영업하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득을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 흔히 우리 속된 말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건설업계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좀 수월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막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서는 건설 쪽이 엄청 나쁜 걸로 듣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니까 현대건설도 그렇고 DL-EN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형 건설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구나.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DL-ENC 같은 경우는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아니 이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나쁜 것처럼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 기업 쪽을 한번 투자를 노려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격입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32,000원에서부터 46,000원까지 뭐 지금 뭐 단순 계산으로 봐도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주가가. 그리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차트가 좀 이상하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이제 대체 거래소 때문에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거래된 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언제 저렇게 그래서 올랐을까요? 네. 이쪽을 살라니까 좀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아보니까 빠진 게 뭐가 있냐면 태형건설이 있더라는 거죠. 태형건설이 사실은 그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법정 관리로 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을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났던 부분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도 200억대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관리 종목에서도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를 쳐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는 건설 업종이 다 평균적으로 한 50% 가까이 올랐는데 얘는 사실 관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쭉 들어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30% 상승했으니까 20%의 초과 상승분이 단순 계산으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으면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절대 그냥 추격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눌림목을 주고 가격이 쑥 내려올 때 그때 투자를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그 또한 괜찮지 않나. 다만 이제 관리 종목에서 이제 막 해제된 종목이니까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그리고 눌림목을 공략한다면은 그렇게 추격 매수가 아니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는 건설주 쪽에서는 대응을 굳이 한다면은 태형건설을 한번 노려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알게 모르게 주가 보니까 깜짝 놀라시죠. 현대건설 DL-ENC가 언제 이렇게 올랐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철강, 피팅, LNG 이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십 %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 오른 종목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게다가 눌렸을 때 그리고
추가 수익이 2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해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건설주에서 줄도산이 났대요. 이게 어떻게든 살아남은 종목들, 살아남은 기업들 내에서는 현재 그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좀 이 종목이다. 게다가 오늘은 밑꼬리를 길게 단 상한가가 연출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분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건설에서는 굳이 들어간다면 눌렸을 때, 그럼 눌렸을 때 언제 얼만큼의 단가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단가 얘기 안 하셨죠. 안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생방송 도중에 저희가 대놓고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을 장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정확한 타점이 왔었을 때 슬그머니 또 힌트를 주시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만 하셔도 충분하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건설주 최악의 경기인 거는 맞으나 주가 측면으로서는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거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16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짧게 왜 생방송 우리가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수익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전부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단 하나도 저는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게는 154%, 적어도 10%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두 자릿수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종목들, 이런 기회를 저희가 두 번째 종목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내수 유통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처음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닌데 그 네. 어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이 내수 유통을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대표님이 처음이시고요. 그만큼의 수익을 또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또 대표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유통주에 관련해서 몇 년 내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신기하게 연초 대비 대형 기업들을 보면 주가가 많게는 40%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내수 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요즘에 트럼프 2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관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삼성전자 6만 원 회복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수출주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내수주를 보자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성장은 약간 느릴 수 있어도 실매매로 봤었을 때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올라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실적도 동시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주식시장이 그게 정말 웃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담하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수익이 안 나요. 네. 저도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이고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이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면은 무조건 손해 봐요. 수익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손해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통하냐면은 미국 시장 있죠. 네. 우리 서학개미라고 합니다. 서학개미도 가면은 무조건 손해 보는 데 가면은 한국 개미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한국 투자자들은 급락할 주식에만 골라서 주식을 산다라는 네. 그런 글을 적은 게 있었어요.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아마 투자자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익을 봐야 되고 네. 빨리 수익을 봐야 되고 또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봐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이 1,000만 원을 주식을 사게 되면요. 참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 만약에 예금을 든다라고 했을 때는 단 0.5% 아니면 우대금리로 1%를 더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오픈런인 줄이 생깁니다. 진짜 예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0.5%든가 1%의 금리를 더 준다고 해서 그 금액 한정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대 규모였는데 은행에서 이벤트를 한번 열은 적이 있어요. 그 0.5에서 1%의 수익을 더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표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식에 오시면요. 연 20%, 연 30% 수익 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최소한 한 100%는 먹어야지. 난 누구는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는데 나는 뭐 200 벌어가지고 어디 코에 붙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투자자들의 성향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가시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냄비건성이라고 하죠. 네. 너무 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나 아니면은 언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맹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나 또 다른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쪽, 그쪽을 내가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이미 거의 끝물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사실 오랫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아무 얘기가 없는 업종들, 근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거기는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사나 언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수나 아니면은 유통,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은 맨날 무슨 인공지능 얘기, AI 얘기, 로봇 얘기 가려져서 보이질 않을 뿐이지 실제로 주가는 이쪽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철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은 전부 다 로봇, 뭐 여기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점 찍고 다시 뭐 50을 날아가느니 100만 원을 가느니 막 이 얘기만 하고 계시지 철강이 어떻게 된다 이건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철강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치 시장에 대한 투자의 관점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은 우리가 옛날 굴뚝주라고 얘기하는 내수 유통이나 철강, 그다음에 또 건설, 뭐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LNG 막 이런 쪽으로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쪽을 많이 노려보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통 쪽도 사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현대백화점이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까지 여기도 거의 한 50%,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같은 종목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은 여기도 거의 40%,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내수 쪽이 정점을 찍고 지금 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언론에서 막 떠들고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게 블랙리아크 INC라는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네. 뭐 안타깝게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쁘고 이런 평가 자체도 안 받고 그냥 막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주식이 많이 내려와 주면 이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점 투자를 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거의 뭐 한 15%, 20%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내수 유통 쪽에서 또 탑픽 종목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요. 아까 그 제가 건설주 말씀드릴 때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내수 유통 관련된 주식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요 대표주들이 평균 한 40%에서 50% 정도를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괜찮은데 문제도 없는데 뭐 그 시장 분위기에 떠밀려서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 막 한 15%, 20% 오르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또 좀 더 추가 상승의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고요. 제 매매 특성이 또 먹고 또 먹고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팔았다고 하더라도 또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의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보는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게다가 내수 유통에서는 우리 대표님의 키워드가 뭐예요? 먹고 또 먹고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목 잘 사서 팔고 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사고 또 팔고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좀 맛볼 수 있는 종목은 내수 유통에서 이 글자 수가 조금 긴 거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해보라 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을 관련해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전략은 당연히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이 외에도 단기 공략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릴게요. 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 없어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일단 두 가지의 종목은 저희가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또 시그니처죠. 오늘의 봄 히든 종목은 이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종목을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미래성장산업 로봇주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로봇. 네. 네, 오늘 사실 많이 로봇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요새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왕자 자리를 내주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로봇주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올해를 로봇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새로운 로봇의 동작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채널에 올렸거든요. 그걸 보면은 저는 그게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하도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로봇을 많이 구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실제 운영이 되는데 이 로봇은 이제 막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옆구르기도 하고 뭐 납법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로봇주들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과하게 올랐다 보니까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독이 돼서 날아오는 상태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는데 로봇 관련주가 자율주행 기능을 따로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이 로봇주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감속기 같은 거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요. 돈은 많이 버는데 미래 성장성이 없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을 빼버리고 돈만 좀 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맹이를 빼버리고 나면은 이 종목도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외에 대체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바로 오늘 소개드릴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삼성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모두 다 대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삼성의 산하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삼성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향후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삼성하고의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확실히 덜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확실한 이러한 또 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상으로 저희가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종목명과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함께하신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50분까지니까요. 단기적인 공략주가 필요하시던지 장중에 시황의 브리핑까지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시청자님, 시장이 사실 요즘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치고받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가지만은요. 향후 시장 흐름은 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 믿고 가시면서 자신 있게 가시면은 또 좋은 상황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그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최병곤 대표님의 꼭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불금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